수가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은 동네방네 소문나서 일상생활을 못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심지어 나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게 작정하고 숨기면 숨길 수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아마 그동안 이상한 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다리를 절대로 안 보여주다든지 자꾸 밝은 곳을 피하던지 말이에요. 나랑도 만나면서 수영장만 안 가고 밤에는 늘 불을 끄고 있었거든요. 말로는 화상 트라우마 때문이라는데 아마 전자발찌를 가리려고 그랬던 거겠죠. 그 여자의 말에 그제서야 저는 화상 때문에 늘 다리를 숨기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다리에 전자발찌가 달려있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 여자가 말했던 것들은 저도 다 겪은 일들이었어요. 폭염이라는데도 한여름에도 늘 발등까지 덮는 긴 바지를 입고 다니고 화상 자국 때문에 꺼려진다며 물놀이 한번 가보지 못했었었죠. 게다가 같이 밤을 보냈다면 남편은 화상을 보이기 싫다며 늘 바지를 입은 채로 불을 전부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리에 달린 전자발찌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니. 사실을 깨달은 저는 뒤늦게서야 소름이 끼치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떡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런 미친놈이랑. 세상에,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민주씨는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요. 내가 오늘 민주씨를 찾아온 것도 다른 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놈 자식같이 나왔지만 민주씨는 아직 벗어날 기회가 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끝내야죠. 그 사람 당신만큼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성범죄자 주제에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정말 발목 잡혀서 사단 나기 전에 빨리 헤어지세요. 제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여자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알게 된 저는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와준 그 여자가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 그 여자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했죠.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놈이 나를 찾아올 일도 없을 거고 내가 낳은 아이이지 그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내 자식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예요. 별일을 다 겪어서 그런지 이제 더 무서울 것도 없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씨는 아니잖아요. 민주씨가 이걸 알게 된 걸 알면 그놈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건 누가 봐도 예상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서 나랑 결혼했던 놈이 내가 이제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남편이 그동안 제게 혼인신고 문제로 예민하게 굴었던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식까지 다 올렸으니 부부인 게 확실한데 혼인신고가 급한 것도 아니고 언제라도 하면 되는 혼인신고를 가지고 자꾸 미뤄줬다고 처음으로 제게 화까지 내었던 남편이 이상하다 싶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대책을 고민하며 그 여자와 얘기를 하던 중 저는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죠.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것을 알고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화가 나 보이는 남편의 얼굴에 저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그놈이 오고 있어요. 내가 민주씨한테 다 말한 거 알면 저 인간이 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른 도망가야죠. 여기 뒷문으로 나가면 제 차 있어요. 전 앞에 문부터 잠그고 갈 테니까 먼저 나가서 차에 타 있어요. 얼른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피해자인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놈이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처럼 저는 곧장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마주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최대한 멀리 그곳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남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곳으로 달려온 저희는 한참 후에야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뒤늦게 감사를 전할 수 있었죠. 저 아직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사이에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묻질 않을게요. 오늘 저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쪽이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놈 아이를 낳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게 돼서 더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그쪽이 저를 살린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나야말로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남편 상간녀 얘기를 들어줄지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하나라도 덜 나와야 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앞으로도 볼 일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잘 처리하길 바래요. 이름을 물어보기도 어려운 우리 사이가 참 애석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도움을 구할 곳은 경찰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경찰서에서는 뭐라도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던 저는 결국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혼을 원하시는 거면 변호사를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범죄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제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를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있나 싶으면서도 그런 범죄자가 일상생활을 하게 놔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피해를 당하고서야 피해를 알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무슨 구제 방법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워치와 호신용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놈이 해코지를 하면 달려와 주신다는 얘기에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는지 그 와중에도 계속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에 두려움에 떨던 저는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야, 왜 자꾸 내 전화 피했어? 아까는 왜 도망간 거야? 민주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왜 도망간 건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당신 실체 다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가증스럽게 가식 떨지 마. 감히 범죄자 주제에 나를 속이고 나랑 결혼을 했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민주야, 그러지 마. 나한테 변명할 기회는 줘야지.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설명할게. 우선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어? 내가 당신을 왜 만나? 당신이랑 그동안 지냈던 것도 소름 끼치고 무서워. 어떻게 그런 걸 숨기고 살 수가 있어? 권민주,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와야, 이씨. 이제는 나한테 화까지 내네. 그래, 이게 당신 본 모습이겠지. 그동안 이런 실체 숨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하긴 전자발찌도 숨긴 놈이 지성격 숨기는 건 더 쉬웠겠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철두철미했어? 하마터면 끝까지 모를 뻔했잖아. 그랬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아니야,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그 전과 그것도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클럽에서 만난 여자한테 당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걔가 미성년자인 줄은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내가 정말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 당신 재판 기록까지 다 봤어. 수면제까지 탔다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끌고 왔으면서 어디서 변명을 하고 있어. 너한테 여태 농락당한 걸로도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범죄자 새끼 변명까지 들어줘야 해? 너 같은 놈한테 속은 내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아, 그래,
어머니는? 우리 소개시켜준 건 어머니잖아. 설마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두 모자가 처음부터 짜고 쳤던 거야? 그러고 보니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전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자랑하시면서 제게 중매를 쓰셨던 게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아들의 치부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이며 여유는 전부 시어머니 덕분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미성년자 강간을 저지르고도 2년이 안 되는 실형을 살았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시어머니가 모르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까지 미친 저는 그제서야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런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여자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시댁으로 달려갔고, 제가 올 거라 예상했는지 시댁에는 이미 남편이 와 있었어요. 민주야, 얘기는 다 들었다. 네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오해를 했으면 풀어야지 않겠니? 무슨 오해요? 당신이 처음부터 날 속였다는 거, 성범죄자 꼬리표 달린 아들 멀쩡한 척 포장해서 결혼시킨 거, 뭐가 오해라는 거야? 민주야, 그거 전부 모함이야. 우리 인성이가 얼마나 순진해인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남한테는 해코지라고는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흉악한 짓을 저질릴 게 있어. 다 꽃뱀 같은 년한테 잘못 걸려서 덤탱이를 쓴 거지.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실형까지 살고 나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혼까지 못해서야 되겠니?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해. 그런 소리를 피해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할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리고 실수라고 할 거면 초범이었어야지. 미수로 그친 것만 2건이 더 되는데 억울하다는 말 할 수나 있어. 당신도 분명 알고 있었던 거야. 당신 아들이 얼마나 파렴치한인지. 그래서 원래였으면 성에 차지 않아서 나를 며느리로 탐냈던 거겠지. 웬만한 집 여자들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가 당신네들 그 검은 속을 평생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얼마나 억울하던지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겨우 그런 몇 마디로 제 속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 모자는 계속 억울하다는 듯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억이, 그 표정이 얼마나 진실해 보이고 호소력 있던지 저도 하마터면 그 말에 또 속을 뻔했네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재판 기록까지 확인해 본 이상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연한 피해자가 있고 증거들이 있는 걸 확실히 확인했으니까요. 하긴 그런 인간들이니 저까지 속였겠지만 아무래도 두 사람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야, 그래봤자 다 예전의 일이야. 처음부터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솔직히 말하면 너도 그리 찰떡은 아니잖니. 네가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우리 인성이 정도면 감지덕지 아니니? 나도 내 욕심 다 포기하고 너를 들였는데 네가 이 정도 배려도 못하니?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었니? 이제는 우리 인성이도 정신 차렸고 다시는 그럴 일도 없을 거다. 이제 민주 네가 있는데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어차피 살다 보면 다 잊혀질 일이야. 내가 그만한 보상을 해줄 테니 너도 이쯤에서 적당히 해라. 한때 제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을 끝까지 감싸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성을 하더라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텐데 감히 범죄자가 과거를 지우려 하다니 그만큼 무서운 생각이 또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소문을 낼까 싶었는지 제가 이혼 소송은 안 하더라도 위자료를 주겠다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차라리 그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죽지 그 더러운 인간들의 덕을 보고
호사를 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돈으로 다 되는 거라 생각하는지 돈을 거절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며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전기 충격기를 보고는 더 다가오지 못해서 다행이었어요. 당연하지만 하루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려던 저는 제일 빨리 올 수 있다는 이사업체를 불러 신혼집에 있던 제 혼수며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갈 곳은 없지만 하루빨리 그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해서 이혼도 못하는 마당에 그렇게라도 해야 남편과의 연결고리가 끊기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짐을 보관소에 맡기고 다음 날에는 가게까지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결국 상황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 같아서는 평생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갈 곳 없는 제가 돌아갈 곳이라고는 고향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그러려니 마땅한 핑계도 없더라고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괜히 부유한 시댁에 잘난 남편 두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게 뻔했기에 결국 솔직하게 말하는 전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당연하게도 저처럼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제가 무사하여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네요. 분명 10년 전 이곳을 떠나올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올 일 없을 거라며 서울 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 진세가 이렇게 된 건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속은 것이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속은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한심하고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글로 다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저는 거의 반폐인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을 당했을지 제 인생이 억울하고 서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저를 못 믿어하시고 잔소리도 잘 하시는 부모님께서도 그때만큼은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제가 어떻게라도 될까 걱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에휴, 괜찮아. 이혼도 아니고 조금 살다가 찢어진 건데 뭐 세상 큰일 나? 몹쓸로 만난 건 안타깝지만 그것도 다 시간 지나면 잊혀질 일이야. 그래도 그 은인 덕분에 일찍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지. 이렇게 된 것도 단히 복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굴지 말고 밥 잘 먹고 기운 내서 앞으로 너 할 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런 사기 결혼을 했다는 것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만 박혀서 우울하게 지냈는데 살다 보면 별일이 아니라는 엄마의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엄마 말처럼 그 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그런 놈 때문에 저만 괴로운 게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은 내 인생 이렇게 허비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었죠. 덕분에 저는 3달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다 털어내지 못했지만 나가서 일을 하고 뭐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다시 네일샵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하던 가게도 꽤 잘 운영하고 있었고 제 실력 정도이면 고향 동네에서 욕먹을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 비하면 월세도 한참 저렴한 덕분에 망하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제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이 조금씩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단골 고객들도 생기게 되었죠. 역시 사람은 바쁘게 사는 게 제일인 건지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며 제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건 못할 줄 알았던 제가 그 후 또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고향에 가게를 열고서 저희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재료 도매 사장님이었어요. 괜히 농담도 못할 정도로 순박하고 착한 그 사람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 비슷한 나이에 노총각이던 그 사람과 제가 언젠가부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내년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제가 겪은 일을 전부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가슴 아파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을 알고 저를 보듬어주는 그 사람이라면 저도 이제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부잣집 시댁에 잘생기고 사업하는 남편은 없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되고 참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분명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